4.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를 포함한 문서화. 작성된 문서는 적절한 승인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 간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적격성 평가 문서는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 적격성 평가와 운전 적격성 평가의 문서는 필요에 따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외부에서 제공된 문서는 내부에서 검토 후 승인되어야 합니다. 밸리데이션을 실행하는 중에 발생한 유의한 변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전 변수의 변경은 일탈로 간주하고 일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사가 실시되면 관련 내용은 보고서에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끝나면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 결론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허용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이 타당한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대해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이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밸리데이션 중에 발생한 일탈이 있는데 이것이 조사가 덜 되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탈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였다면 그 일탈에 대해서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음 단계로 적격성 평가와 또는 밸리데이션이 조건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5. 시설, 설비, 지원 설비 및 시스템의 적격성 평가 단계. 적격성 평가는 시설, 설비, 지원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요구 규격서를 설정하는 것부터 사용 종료 시점까지에 대해 실시합니다. 사용 요구사항 규격서를 보면 흔히 URS라고 합니다. User Requirement Specification, URS에서 설비, 시설, 지원 설비, 시스템의 규격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URS에서 규격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어떤 설비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설비가 내가 필요로 하는 크기, 성능, 모양, 특징 등을 규격이라고 할 때 이 규격을 정하여 URS에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 규격은 그 설비의 전주기, 다시 말해 입고부터 폐기할 때까지 실시되는 적격성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URS 작성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규격은 해당 설비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을 잘 설정하려면 해당 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적격성 평가를 말씀드리면 URS를 작성한 후에 기기 설비 등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설계가 URS에서 정한 규격을 만족시키는지 입증하는 것이 설계 적격성 평가, 영어로 말하면 Design Qualification, DQ라고 합니다. 설계 적격성 평가는 모든 설비, 기기 등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시 여부를 위험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 적합성 시험, 그러니까 FAT, 그 다음에 제조소 적합성 시험 SA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기기, 설비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납품받기 전에 공급업체 현장에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복잡하거나 뭐 흔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되게 비싼 장비일 경우에 특히 요 FAT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 해당 기기 또는 설비에 입고 전에, 그러니까 그 설비가 입고되기 전에 그것을 구매하려는 그 회사, 제약회사의 담당자가 그 제작회사에 가서 그 설비가 URS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제작회사의 엔지니어가 주도해가지고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그 설비를 구매하는 거죠. 그 설비가 구매하는 제약회사에 입고되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URS를 만족하는지 이번에는 구매한 제약회사의 해당 기기 담당자 주도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FAT는
제작 회사에서 그 제작 회사의 엔지니어가 주도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구매하고자 하는 제약 회사의 담당자와 함께 확인을 하는 것이고 URS에 맞는지, 그다음에 SAT는 입고된 후에 그 제약 회사 안에서 이번에는 그 설비를 운전할 담당자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URS에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설비가 운송에 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FAT에서 실시한 것과 설치 적격성 평가 IQ나 운전 적격성 평가 OQ와 중복되는 것은 FAT만으로 IQ, OQ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적격성 평가를 보시면 어떤 설비, 시설, 지원 설비, 시스템에 대하여 설치가 의도대로 잘 되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설치 적격성 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설계 도면 및 규격 문서에 대비해 구성품, 장치, 설비, 배관 및 서비스가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한 기준과 대조하여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의 운전 및 사용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장치의 교정이 다 되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또 구성 물품이 또 다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설치 적격성 평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운전 적격성 평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설치 적격성 평가가 끝나면 이어서 운전 적격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설치 적격성 평가와 운전 적격성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적격성 평가는 의도대로 운전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적격성 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그 시스템이 설계한 대로 운전되는지, 그리고 상한 또는 하한의 운전 기준 또는 최악 조건에서는 어떻게 운전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요. 운전 적격성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해당 설비의 운전 SOP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척 SOP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원을 훈련시키고 예방적 유지 관리 요건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능 적격성 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설치 적격성 평가와 운전 적격성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성능 적격성 평가, 그러니까 Performance Qualification PQ를 실시합니다. 이 성능 적격성 평가는 제조 물질이 정상 운전 조건에서 의도한 대로 작동되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능 적격성 평가를 운전 적격성 평가 또는 공정 밸리데이션과 연계하여 수행하기도 합니다. 제적격성 평가, 설비, 시설, 지원 설비 및 시스템이 바라는 관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주기로 평가하는 것을 제적격성 평가라고 합니다. 적절한 주기는 이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평가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설비의 작은 변화의 가능성도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적격성 평가는 설비, 시설, 지원 설비,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입니다. 재밸리데이션이 아닙니다.